안녕하세요, 여러분. 풀크루그먼의 경제학원론, 그 두껍고 복잡한 세계적인 바이블을 세상에서 제일 쉽고 명쾌하게 씹어 먹여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특별 강의, 제목부터 칠판에 크게 적어볼게요. 바로 의료보조제도의 경제학입니다. 어려운 수식이나 그래프요? 걱정 마세요. 제가 시각자료 띄워가면서 아주 재밌고 찰지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자, 준비되셨죠?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살펴볼 전체 지도부터 쓱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의료보험 시장이 왜 실패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진단해 보고요. 두 번째로 미국의 아주 독특한 다층적 의료보장 시스템을 뜯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진국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해 볼 거고요. 네 번째, 오바마 케어의 경제학적 의미를 파헤친 다음 마지막으로 복지국가가 피할 수 없는 궁극의 딜레마까지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챕터, 의료보험 시장의 실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는 빵이나 스마트폰처럼 의료 서비스도 그냥 자유시장에 알아서 굴러가게 놔두면 안 되는 걸까요? 화면에 띄워드린 파이 차트 한번 자세히 보세요. 미국의 의료 비용을 누가 내고 있는지 분석한 건데요. 보통 미국 하면 완전 민간 시스템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웬걸 실제로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같은 정부 프로그램이 전체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민간 시장에 무슨 큰 결함이 있길래 정부가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 가상의 칠판에 이 핵심 경제 원리를 아주 굵은 글씨로 적어보겠습니다. 바로 역선택, 영어로는 adverse selection입니다. 이 역선택이야말로 민간 의료보험 시장을 서서히 파괴하는 궁극적인 악당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젊고 아주 건강하다고 느끼면 굳이 그 비싼 보험료를 내고 싶을까요? 당연히 안 내고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결국 보험이라는 울타리 안에는 병원 갈 일이 잦은 아픈 사람들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시장을 산산조각내는 무시무시한 공식으로 이어집니다. 일명 죽음의 소용돌이, 데스 스파이럴 4단계인데요. 첫째, 건강한 사람들이 넌 안 아픈데 왜 돈 내? 하면서 가입을 거부합니다. 둘째, 그러면 가입자 그룹의 평균적인 건강 상태가 뚝 떨어지고 보험사가 내야 할 의료비는 확 늘어나죠. 셋째, 적자를 볼 수 없는 보험사는 보험료를 무지막지하게 폭등시킵니다. 넷째, 보험료가 오르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조금 건강한 사람들마저 부담을 느끼고 또 탈출합니다. 결국 시장 자체가 붕괴해버리는 거죠.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자멸하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챕터, 미국의 다층적 의료보장으로 넘어가 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 시장이 자연적으로 붕괴하게끔 설계되어 있다면 도대체 미국은 이 엄청난 경제적 함정을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걸까요? 미국의 주된 해결책은 정말 우연히 탄생한 영웅, 바로 직장의료보험입니다. 이게 왜 기발하냐면요. 커다란 회사는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20대 건강한 신입사원부터 50대 지병이 있는 부장님까지 자연스럽게 한 그룹으로 묶이잖아요. 억지로 강제하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이 섞이면서 위험풀, 즉 리스크풀이 분산되는 겁니다. 방금 전 칠판에 적었던 그 무서운 역선택 문제를 아주 자연스럽게 우회하는 거죠. 하지만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어떡하냐고요? 지금 띄워드린 이 통계표의 중간 부분을 딱 집중해서 봐주세요. 정부 지원자 항목이 보이시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가 든든한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메디케어가,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메디케이드라는 거대한 공공안전망이 꽉 잡아주고 있는 시스템인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전 세계로 훅 넓혀보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 선진국 시스템과의 비교입니다. 미국의 이런 짜깁기식 다층적 시스템이 글로벌 무대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화면의 비교표에서 국가별 1인당 의료비 지출을 나타낸 첫 번째 줄을 영국, 캐나다랑 한번 쓱 비교해 보세요. 미국 보이시나요? 무려 11,586달러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말 그대로 압도해버리는 엄청난 금액이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천문학적인 돈을 의료비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경제적 역설, 패러독스가 등장합니다. 지출은 압도적 세계 1위인데 결과는 어떨까요? 미국의 기대 수명은 78.5세로
이 표에 있는 선진국들 중 가장 낮습니다. 게다가 영아 사망률은 가장 높고요. 돈은 제일 많이 쓰는데 건강 상태는 제일 안 좋다? 이건 단일 보험자 제도를 쓰거나 정부가 강력하게 의료비를 통제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미국의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비효율성을 떠안고 있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효율성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겠죠. 네 번째 챕터, 오바마 케어의 경제학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천만 명이 의료보험 없이 방치되던 이 끔찍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그 유명한 오바마 케어, 즉 건강보험개혁법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2014년에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그 정확한 시점을 보세요. 19%에 육박하면서 솟구치던 성인 무보험자 비율이 단숨에 10%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시죠? 경제정책이라는 지렛대가 실제 현실을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시각적 증거입니다. 사실 오바마 케어는 정치적인 슬로건 그 이상입니다. 철저하게 시장의 실패를 고치기 위해 설계된 경제적 도구였어요. 핵심 기둥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줘서 의료 보장 범위를 확 넓히는 것. 그리고 둘째, 병이 커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 치료를 받게 장려해서 전체 시스템의 비용을 꽉 통제하는 거였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제학자들은 의심이 참 많은 종족입니다. 아니, 정부가 그냥 공짜로 의료보험을 막 준다고 해서 진짜로 사람들 삶의 질이 좋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일까? 이렇게 의문을 품은 거죠. 그런데 이 의문에 명쾌한 해답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귀여운 아기 사진으로 상징되는 아주 유명한 오리건주 메디케이드 실험입니다. 당시 오리건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무작위 추첨, 그러니까 로터리 방식으로 줘야 했어요. 근데 이게 의도치 않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완벽한 통제 실험이 돼버린 겁니다. 당첨된 사람과 떨어진 사람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니까 결과가 엄청났어요.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유방조영술 같은 예방치료를 훨씬 더 많이 받았고요. 의료비 청구서 때문에 비질질 확률이 무려 40%나 줄었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나 요즘 진짜 건강해 라고 느끼는 비율도 25%나 뛰었죠. 정부의 지원이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복지를 확 끌어올린다는 걸 아주 정확한 데이터로 증명해낸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정부 지원 무조건 팍팍 늘려야지 싶으시죠?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5번째 챕터, 복지국가의 딜레마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 같은 경제학 짱박사라면 여기서 냉정하게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줘야 합니다. 왜냐고요? 경제학의 제1원칙,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의료 보장을 넓힌다는 건 결국 우리를 아주 뼈아픈 딜레마로 몰고 갑니다. 바로 형평성과 효율성의 충돌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편적 치료를 제공하자는 따뜻하고 도덕적인 목표, 즉 형평성이 있죠. 하지만 반대편에는 이 엄청난 시스템을 굴리기 위해 누군가는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하고 그로 인해 일할 맛이 떨어질 수 있다는 차가운 경제적 현실, 즉 효율성의 문제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완전 아슬아슬한 줄다리기인 셈이죠. 자, 아까 썼던 가상의 칠판 다시 꺼내오겠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중요한 경제 공식 하나 큼직하게 적어볼게요. 바로 보조금 노치, 베네핏 노치 현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야근까지 해가며 진짜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1,000 딱 올렸다고 쳐보죠. 와, 신난다 했는데 어라? 소득이 기준선을 아주 살짝 넘는 바람에 원래 정부에서 받던 $2,000짜리 의료 보조금이 하루아침에 툭 끊겨버린 겁니다. $1,000 더 벌려다가 $2,000로 날렸네? 이러면 대체 누가 땀 흘려 일하고 싶겠습니까? 약자를 돕겠다는 선한 의도의 복지 시스템이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꺾어버리는 아주 골치 아픈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저 짱박사와 함께 달려온 폴 크루그먼의 마스터 클래스 핵심만 딱딱 요약해보겠습니다. 첫째, 민간 의료 시장은 역선택이라는 치명적 결함 때문에 가만히 두면 수학적으로 붕괴한다. 둘째, 그래서 미국은 직장 의료보험과 정부 프로그램이라는 꽤 비싼 다층적 구조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셋째, 오바마 케어 같은 정부 개입은 분명 시장 실패를 고치고 사람들을 살려냈지만 동시에 세금 증가와 근로 유욕 저하라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깊은 딜레마를 낳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를 보장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경제적 비효율과 높은 세금 청구서를 가져온다면 우리 사회에서 단 한 사람도 아플 때 돈이 없어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율성과 세금을 기꺼이 희생하실 수 있나요? 정답이 없는 이 치열한 딜레마 속에서 여러분만의 단단한 경제학적 철학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짱 박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챕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